글자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이제 칼날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가운데 사실 그런 관측이 많았죠. 조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아마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보시죠. 네, 조국 장관의 조카가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다가 체포가 된 건데 그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의 조카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을까 생각해봤다면 검찰이 공직자인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뭔가 조카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사실상 피해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검찰은 이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지금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공유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여러 가족들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저렇게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상의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뭐 검찰의 판단인 모양이죠?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공직자가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네.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 본인 스스로도 기존에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 처분하고 자문을 거쳐가지고 이와 같은 간접 투자를 하게 됐다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봤을 때에 차명 투자를 했는 것이 아니냐. 아하. 실질적으로 코링크피와 관련되는 투자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예.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장관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주범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투자와 관련되는 전주로서 아하. 실질적인 주범일 가능성이 오히려 조국 장관 부부일 가능성이다. 이것을 두고 수사를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의 키워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인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앞으로도 언론에 계속 오를 것이 공직자윤리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현 부위원장. 네. 예. 저도 조금 얘기를 이 정도 길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직자 등록 위원장도 해보고요. 이 업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지금 언론에서 마치 공직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처럼 주식은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하든지. 예. 근데 백지 신탁 대상인 걸 알면서도 만약에 백지 신탁을 안 할 경우 그런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어요. 법 위반이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사실은 간접 투자로 재산 등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직접 투자로 결론 날 가능성은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켜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예.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직접 투자라는 건 실제로 어쨌든 자기가 주식을 선택하고 거기에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게 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직접 투자로 설령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돼요. 백지 신탁을 거부한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백지 예. 신탁은 내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내가 등록을 안 하는 경우란 말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조직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간접 투자로서 등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잘못한 경우 어떠느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보면은 행정 예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네. 자체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시정 조치나 주의 정도의 어쨌든 징계 정도 사유에 해당되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제 소부장. 예.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기자로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또 이 펀드에 돈을 직접 대고 이 펀드를 직접 운용한 이런 정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원래 펀드라는 거는 이 투자와 운용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분리하죠. 자본시장법. 근데 이것도 분리되지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 펀드의 기금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했느냐 보면은 광급공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대의 어떤 업무에 관련된 일 여기에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 장관이 과연 이런 행위를 몰랐겠느냐. 상식선상에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자, 이 펀드는요. 약정액이 70억 가까이 됐죠. 하하.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많았어요. 예. 이런 거를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투자를 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부인이 직접 투자를 한 것, 이 행위를 조국 장관은 과연 몰랐겠느냐? 합리적 의심이고 상식선상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뭐 기자 간담회,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 펀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줄곧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자, 조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실은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은 주범이고 오히려 지금 구속된 조카는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만 조 장관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나는 사모펀드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번에 내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이렇게 해명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과 조 장관의 주장이 180도로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마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겁니다. 어허. 아시다시피 부인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 16년 초에 이 조범동 씨,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부인한테 돈을 빌려줬고 예. 그중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이 사모펀드에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결국 그 가족들이 해서 한 13억 정도 투자됐고 그 돈이 또 흘러갔는데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했죠? 수표로 해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제 환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그것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과연 조국 장관 부부가 이 사모펀드와 전혀 관계 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2017년 5월경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민정수석으로 갈 무렵에 이 정경심 씨가 이용하던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씨 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 임명 전에 차명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아이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국 장관과 3번 정도 마치고 가족들 식사하는 데까지 초대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사실관계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사모펀드 자체가 뭔지 몰랐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물증과 인적 증거가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조국 장관이 또 어떤 해명을 할지 좀 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오촌 조카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 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조카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법원이 기자들에게 이 영장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 공지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좀 미스터리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법원도 주요 사건의 재판이 앞두고 있어서는 좀 기자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이 조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도 공지하기를 오촌 조카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오전에 공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채 안 돼서 수정 공지가 내려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 안 되었다. 이렇게 공지된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가 밝히기를 이 죄명 부분에 전자적인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입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없다이지 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미스터리를 좀 밝혀내야 될, 풀어야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걸 또 준비한 건데요. 자, 조 부장 이어서 좀 설명 좀 주실까요? 네, 우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의혹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왜냐? 바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 사모펀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예. 그렇다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라든지 정보를 알고 한 것 아니냐? 이거를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걸 쉽게 말해서 게이트라고 했고 허허. 지난 정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이 조국 장관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바로. 네. 그런데 오촌 조카가 지난주에 우리 검사들이 해외까지 가서 긴급 체포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둘 다 발부가 됐죠. 예. 그런데 그 두 영장에 바로 이 공직자윤리법 문제가 있다. 예, 처음에 이제 이겁니다. 그렇게 공지가 된 거죠. 네, 바로 예. 월요일 날 사건인데요. 어제 오전 9시 9시 20분에 서울지법의 공보판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오촌 조카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된다. 그러면 조카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공직자고 조카는 그러면은 이 공직자윤리법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기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때 문의가 저도 크기도 했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48분 뒤에 공보판사가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죄명 부분에 전자적인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라는 표현 판사들은 안 써요. 판사들은 보입니다는 안 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렇습니다. 보입니다가 어딨냐 이런 그러면 거죠. 왜 저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음. 제가 검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이번에 변호사가 된 분에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죄명은 원래 들어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낼 줄 몰랐다가 검찰이 당황해서 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하.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사실이 알려지는 것. 네. 검찰에서는 굉장히 알려진다면 조국 후보자가 바로 방어권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공보 판사가. 예. 그러니까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애매한 표현을 썼다. 애매하게 썼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예. 또 공보 판사는요. 판사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가 가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죄명도 제대로 모르고 한다면 공보 판사 지금쯤 경질됐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오늘 뭐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해서요. 조국 장관을 향해서 조 장관이 범죄의 몸통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자수하세요. 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족 수사 아닙니다. 조국 수사입니다. 가족 인질극 아닙니다.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면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 일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제 쌍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 내려가서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자, 정치권에서 나온 오늘의 야당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짚어드릴 내용은 이런 것이죠. 조국 장관의 사실상 그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다들 이제 아시죠? 한국투자증권의 그 직원.
그런데 글쎄요, 이 직원은 왜 그럼 조 장관의 그 집사 역할을 했을까?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이유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다소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이 또 좀 전해졌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VIP이기 때문에 각종 부탁을 들어줬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집사라고 불릴 만큼 꽤나 여러 가지를 도왔죠. 사실상 그랬죠. 뭐 연구실에서 PC 반출 등을 돕고 집에서 뭐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것도 도왔는데 이게 바로 VIP 고객 부탁을 거절 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경심 교수가 VIP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허. 수익에 기여를 많이 안 해서 VIP가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VIP도 아닌데 그렇게 부탁을 거절 못해서 도와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의혹이 더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정경심이라는 교수는 조 장관의 부인이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VIP의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심이라는 사람은 VIP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이 정경심이라는 교수를 왜 VIP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VIP 대우를 해줬을까요? 조국이라는 남편, 조국이라는 대통령 민정수석의 그런 자리 때문에 조국의 후광 때문에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또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 권력자 부인의 갑질 의혹, 그리고 갑질을 넘어서 거의 PB를 산호비로 부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이었습니까?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이른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거의 난도질이 됐죠. 예. 그런데 조사했는 결과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고 일부 기소됐지만 대부분이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특별 권력 관계, 군대에서의 내부 관계지만 이거는 군대 관계도 아니고 단순한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했는 그 돈 자체가 한 10억 원 정도 넘거나 그 정도인데 이 내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 회사의 VIP 고객이 될 수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설령 VIP라 한다 하더라도 물론 VIP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들 딸들 서로 이제 그 미팅도 시켜주고 그런 게 있지만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교체 그리고 서울에서 200km 넘는 곳에 떨어진 영주에 있는 동양대까지 밤에 가가지고 예. 또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이번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최근에 이 문제가 돼서 정경수 집 앞에서 기자들이 이른바 뻗치기를 하면서 있으니까 밖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조국 장관의 먹을거리, 식자재까지 사서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갑질 중에 갑질 아닌가. 그런 비판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